오늘 배워야 될 열 역학 파트는 지금 시작이 90%고 뒤에는 껌이다. 그럼 시작이 90%라는 건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먼저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느냐? 얘부터 할 거야. 바로 이거부터 할 거야. 이게 부수적인 거거든.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 열역학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막 암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열역학을 이용하려면 그 에너지를 주었을 때 그 에너지만큼의 어떤 현상을 보이는 물질, 다시 말해서 이상 기체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보고 가자.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파트야. 이상기체가 어떤 기체냐? 먼저 이상기체는 직진 운동을 하고 완전 탄성체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라. 특히 이 완전 탄성체라는 것을 잘 들어야 돼. 얘들 보면 운동량 배웠죠. 그죠? 운동량에서 완전 탄성체란 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충돌에서 여러분들 그거 배웠죠. 완전 탄성 충돌하고 비탄성 충돌하고 완전 비탄성 충돌 배웠을 때 기억나요? 그때 완전 탄성체란 무엇이냐? 충돌 전,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기체예요. 말도 안 되는 기체를 배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알고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운동 에너지 우리 뭐라고 썼니? 이렇게 썼지. 기억나니? 이렇게. 됐죠? 자, 완전 탄성체라는 건 지금부터 이제 내가 말하는 기체들은요.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분들 어디서 수업을 받든 선생님들께서 기체의 충돌 횟수를 여기 진도 나가놨죠. 충돌 횟수를 땅땅땅 하실 거예요. 그죠? 기체가 벽면에 충돌하는 걸 땅땅땅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못 들었어요? 그 완전 탄성체라는 뜻은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봐봐요. 이러면 안 돼요. 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거야. 알았지? 소리도 안 나고 빛도 안 나고. 그러니까 벽면을 기체 입자가 땅땅땅 이런 표현을 썼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알았어요? 대신 이렇게 충돌을 하겠죠. 소리는 절대 안 납니다. 알겠어? 그런 기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요. 얘들은 자체적인 부피가 무시되어야 됩니다. 기체 입자 자체 부피가 없어야 된다고요. 이것은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보여줄게요. 세 번째, 기체 분자 간 인력도 무시되어야 됩니다. 인력이 없어요. 기체 분자 간 인력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마지막 네 번째, 모든 기체는 온도, 우리가 보통 절대 온도를 많이 쓰거든요. 동일하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다라고 알고 이쪽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끝입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필요한 건요, 여기 있는 거 다 필요해요. 이 단어를 들어가려면. 자, 이런 걸 아이디얼 가스라는 말을 쓰고요. 이 파트는
물2에 들어가거나 화학2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일단 여러분, 직진 운동을 하며 완전 탄성체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기체에 해당되는 법칙 중에 보세요. 보일의 법칙을 중2 때 배웠을 거야. 기억나요?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도 중2 때 배웠을 거예요. 이 모든 게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 기체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결론이 들어와요. 잘 보세요. 보일의 법칙이라는 건 이게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들어봤죠, 여러분들? 통계값. 그죠? 변인 중에 통계 변인이 입자의 숫자. 이걸 우리가 그냥 질량이라 해도 괜찮아요. 기체 질량. 그 다음에 온도. 얘를 일정하게 놓고 조작을 뭘 하면, 압력을 가하면 결과 종속이 뭐가 변한다? 기체 부피가 변한다. 이게 종속값이거든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하나 놔요. 알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압력을 1기압으로 누르고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얘가 10리터야. 됐죠? 근데 얘를 압력을 2기압을 줬더니 얘가 5리터가 되더라. 이게 보일의 법칙이거든요.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자면요. 자,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보시게 되면 얘가 1기압일 때 얘가 10리터였어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가 2기압일 때 얘가 5리터였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뭐가 일정하다? 입자수와 온도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면적 보여요? 이면적? 이면적이 얼마입니까? 10 나오죠. 그럼 이면적은 얼마 나오나요? 역시 10 나오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한 것이 보일의 법칙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얘는 안 할 거예요. 우린 이 그래프를 많이 볼 거니까.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여러 번 무턱대고 배웠잖아. 그지? 가령 이렇게 한번 보자. 100기압으로 변하면 얘는 몇 리터여야 돼요? 100기압으로 얘가 변하면 부피는 0.1리터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실제 그럴까요? 아니요. 실제 기체들은요, 얘를 한 10기압만 변하게 해도 기체가 액체로 변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일단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자체 부피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10기압만 변해도 1리터보다 더 큰 양이 돼요. 안 눌려요. 더 이상. 이 안에 선생님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명. 알겠어요? 근데 이 교실 같은 실린더 안에 내가 100명이 있는데 압력을 2배로 키우면 과연 이 교실이 반으로 줄까요? 안 줄어요. 저 자체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압력을 주면 저랑 저 또 다른 99명은 붙어 있겠죠, 막. 그럼 뭘로 변해요? 상태가 변해버려. 액체가. 이게 진짜 실제 기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압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부피는 그의 반값으로 준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해 갔죠, 여기까지?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얘를 0.001기압으로 압력을 떨어뜨리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지겠죠. 제가 0.001기압이 됐어요. 0.001 1000분의 1기압. 그럼 부피는 10,000리터가 돼야 돼요. 이해갑니까? 근데 그렇게 안 커져요. 실제 기체는. 왜?
기체들이 막 무질서가 커져야 되는데 인력이 있거든요. 못 가게 잡는단 말이야. 알았니? 못 가게 잡아요. 애들이 가서 벽에 이렇게 툭툭 충돌을 해줘야 툭툭 했네. 그죠? 그럼 안 되죠. 가서 맞고 튀어나와줘야 이 부피가 팽창을 하는데, 알았어요? 밖에 압력과 똑같은 1000분의 1기압이 될 때까지 부피가 팽창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실제 기체는 지나가다 말을 건단 말이야. 너 어디가? 나 저기 가는데, 그러는 순간 얘가 가는 길을 못 가는 거지. 알았어? 다시 얘들아, 물리학으로 돌아오자. 분자간 인력이 있다는 건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배웠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배웠죠? 그게 당기는 힘이잖아. 당기는 힘. 인력이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무시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죠. 얘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배우는 이상기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하면 위치 에너지는 빼세요. 그럼 무슨 에너지만 생각하면 된다? 운동 에너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무슨 에너지가? 평균. 알았니?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 말 잘 들어. 내가 뭐라고 했어? 평균이라고 했어. 다시 말해서 산소 기체가 있고 수소 기체가 있어. 온도가 동일해. 이해 갔어? 니네 수소 분자량이 얼마야? 2지. 화학을 안 한 친구들 있나? 산소 분자량은 얼마야? 32지. 누가 더 질량이 커? 산소가 크지? 근데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대. 온도가 동일하네. 너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잖아. 거기다 m에다가 분자량을 넣는 거야. 그럼 누가 속도가 더 빠를까? 수소가 훨씬 빨라. 속도는. 알았지? 2분의 1 mv제곱에다가 똑같이 m에다가 분자량을, 수소는 2를 넣고 산소는 32를 넣게 되면, 알았니? 정확히 말하면 분자량비가 1대 16이야. 속도비는 4대 1이 되는 거야. V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속도거든. 너희들이 이제 화투나 물투를 들어가면 배우는 건데, 일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생님 말은 니들이 기체 입자를 변형을 주진 않아. 이 단원에서 기체 입자가 막 바뀌진 않는다고. 동일한 기체 입자를 쓸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 안 해도 좋아.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잘 봐라. 수소를 쓰든 산소를 쓰든 평균은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 건데,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GNP가 똑같아. 국민 소득 1인당 소득량이 똑같다고. 어느 나라가 돈이 많을까?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인구수가 많아서. 그럼 무슨 말일까? 평균은 같지만 전체 운동 에너지 값 그러면 미국이시거든요. 그래서 N값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니네들 나중에 책에 보면 운동 에너지를 2분의 3 NRT 이렇게 쓴 책도 있어. 물주책 같은 거 저기 일반 물리학 찾아보면 2분의가 들어가면 다 평균값이야. 그거 알겠냐? 2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평균값이고, 3은 기체가 앞뒤로도 움직이지만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지. 무질서도 방향이야. 세 방향. 알았냐? 그것의 평균값을 계산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물체에 가면 이상기체의 그 공식이 나와.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알고 가자. 봐라. 바로 이거야. 이건 화원을 한 친구들은 제가 약간 맛을 보여줬거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봐라. 피부는 노랗다. 이거 외워. 알겠냐? 이때 P가 뭐지? 압력이지. 지금 배웠잖아. 얘는 부피고, 자, N이 뭐야? 몰수야, 몰수. 기체 입자수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R은 상수니까 보지마. 0.88이 뭐 이래. T가 뭐야? 절대 온도.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볼 거야. 얘만. 잘 봐라. 얘를 써. 보일의 법칙이야. 이상기체니까 피부는 노랗다를 일단 써.
보일은 누구와 누구 관계를 살폈다고 했어? 압력에 따른 부피 관계를 살폈어. 그럼 뭐뭐를 통제해야 될까? 일단 입자수, 봐봐. 입자수 N 이거 통제됐고 온도 통제됐으니 이들은 무슨 관계야? PV는 일정 이 공식이 성립한 거야. 이해 갔어? P 곱하기 V 값은 일정 이렇게 성립하는 거라고. 자, 이 과정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그 단원을 들어갈 거야. 알겠냐? 이걸 기초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라고. 다시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기체들은 부피도 무시되고 분자간 인력도 무시돼. 특히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 온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배웠지? 여기 봤잖아. 그치? 절대 온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근데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무시해버린다. 알았지? 뭐가 없어서. 분자간 인력이 없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됐지? 그러면 무조건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기체한테 가하잖아? 그지? 그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만 증가를 하게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 중에 무슨 에너지를 무시한다고? 위치 에너지를 무시하는 거야. 알았니?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에서 지금 보시면 눌리고 그 다음에 압력을 낮추면 부피가 팽창하고 이런 관계를 연력학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냥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고 말았단 말이야. 이 단원이 왜 연력학 제1법칙이냐면 연력학 1법칙은 과학자들이 이놈이라는 거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열이라고 부르거든. 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난 다음부터 나타난 법칙이야. 그래서 앞에 열역학이라고 붙인 거야. 얘를 옛날에 과학자들은 무언지 몰랐어. 열이 무언지 몰랐다고. 그러다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열 에너지라고 하는 이걸 밝혀낸 거야. 뭐? 에너지. 열은 에너지였구나 라는 걸 밝혀내거든. 알겠니? 열은 에너지여서 이 에너지를 가하면 다른 역학적 에너지가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기체, 우리가 말하는 이상 기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열역학 1법칙을 완성하게 돼. 알았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 에너지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봤단 말이야. 자, 봐라. P가 압력이라고 했는데 이 압력을 정의해 보면 사실은 이 뜻이 있어. 기체 분자 충돌 횟수라고 보통 설명해요. 압력이란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라고 설명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선생님들이 탕탕탕이란 말을 쓰는 거야. 충돌을 하니까. 그런데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체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안 돼. 알았지? 운동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맞지? 창문 좀 닫아라. 좀 덥더라고. 오디오가 너무 겹친다. 땡큐. 그렇지. 땡큐. 오른쪽 창문도. 아우, 그거까지 내릴 수 없는데. 어이구, 화났다. 괜시겠다. 어우. 너무 좋잖아. 그지? 다시. 이런 충돌 횟수로 이상기체를 설명했는데 물리학적인 설명은 이거다. 니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거야.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해. 알았니?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럼 면적에 우리는 단위가 중요한 거니까 힘은 뭐냐? 뉴턴이잖아. 면적은 미터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읽어? 뉴턴 퍼 미터 제곱. 단위를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고. 뉴턴 퍼 미터 제곱 또는 파스칼. 파스칼이라는 과학자가 1013헥토 파스칼 뭐 이런 말 쓰잖아. 우리 요거에 주의를 주자고. 요거에. 알았어? 이곳에 얘가 누구였어? 부피. 우리는 부피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기억나니? 중학교 수학? 그지? 그런데 실린더는 너희들한테 실린더가 나오거든? 실린더는 뭐냐? 원기둥이지. 실린더 어떻게 부피 구해? 원의 면적에 뭐만 곱하면 돼? 높이. 이해 갔지? 그럼 단위가 뭐 나올까? 둘 다 단위가? 이거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결론. 압력에 요거 중요하다. 그냥 V가 아니야. 델타 V다. 지금처럼 얘가 얘로 가면 델타 V 얼마일 거 아니야? 5리터야. 이해가니? 델타 V를 보는 거야. 델타 V를 곱해버리면 이게 되더라는 거야. 뭐? 1. 왜? 보자. 1이란 뭐지? 힘 곱하기 S. 기억나냐? W는 Fs 기억나? 시험 문제 얼마 안 돼서 기억날걸? 얘 단위가 뭐야? 단위가 뉴턴 미터겠지.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이라면 땀난다 줄이라고 부르잖아.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 한번 곱해볼까? 압력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세제곱. 쏘리 미터 제곱이죠. 얘가 미터 세제곱. 그럼 뭐 나오니? 뉴턴 미터 나오지? 똑같다고. P 곱하기 델타 V는 W인 거야 앞으로. 이해 갔어? 그럼 결론적으로 P 곱하기 델타 V라는 값을 너희들이 W라고 안다면 열에너지를 가했을 때 피스톤 혹은 실린더에 부피가 팽창하며 압축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팽창하고 압축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누구 입장에서 표현해야 되냐면 얘들 입장에서 표현해야 돼. 이상기체. 그럼 무슨 말인가? 선생님이 실린더를 이렇게 그려. 니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잘 봐라. 요거를 피스톤이라고 할 거야. 요거를 이렇게도 나오고 시험에는 이렇게도 나와. 니들한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피스톤이라고 할 거야. 이때 이렇게 옆에 아무것도 안 써주면 얘는 마찰 이런 거 무시하고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은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피스톤이. 얘가 딱 멈춰 있다는 건 밖에 압력이 얼마나 세든 내부 압력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압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다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거 역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 고정 이렇게 써놓으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해 갔어요? 이건?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봤을 때 너희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느냐? 얘야, 얘. 내 이렇게 빨간 점 찍은 게 뭘까? 바로 이상기체야. 알았냐? 저 안에 있는 기체들이 누구라고? 이상기체. 질문. 저 기체는 자체 부피를 무시한다. 기억나냐? 그러면 자체 부피가 무시되면 질량도 무시되냐? 그건 아니야. 질량이 있어. 근데 조심할 거. 질량이 있으면 뉴턴 아저씨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성립할까? 안 한다는 얘기야. 알았니? 인력을 무시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 안에 빨간색 점은 위치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에너지만 존재한다? 운동 에너지만 존재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제1법칙을 저 피스톤 속에 있는 기체의 역학에 대한 변화 갖고 그래프로 표시하고 계속 다룰 거야. 알았니? 그때 중요한 건 저 기체는 오로지 역학적 에너지 중에 무슨 에너지만 갖는다? 그렇지, 운동 에너지만 갖는다. 이것만 알아도 60% 문제가 다 풀려. 알았어? 위치 에너지 없어. 여기까지 됐다. 여기까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걸 다 한 거야. 준비도 다 됐고 이제 여기를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거죠. 이미 W라는 게 P 델타 V라는 것까지 알았다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압력과 부피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그래프를 종종 보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봐요. P, V 그래프가 바뀌어서 나와요. 세로축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면 세로축이 다 P예요. 가로축이 V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거의 이상기체에서는요. 기체 실험에서는 가로축은 항상 뭐라고 해요? 치역, 조작변입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치역. 이게 뭐예요? 정이역, 종속값. 정이역, 치역, 이게 종속값. 종속변이 값이라고. 그런데 지금 물리학에서는 가로축이 V예요. 세로축이 P고요. 무슨 뜻이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피가 변할 때만 뭐를 했다라고 칭한다고? 일을 했다, 받았다 이런 말로 쓴다고요. 그래서 가로축이 V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받았다, 일을 했다는 누구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지? 빨간색 점. 됐어? 그러면 얘가 일을 하게 되면 델타 V가 커질까 줄을까? 커지겠죠. 일을 하게 되면. 밖에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부피가 델타 V가 늘어나면 플러스 값이면 이건 일을 한 거라고요. 누가? 빨간색 이상기체가. 그런데 얘가 델타 V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받은 거겠죠.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럼 봐요. 이 안에 빨간색이 갖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를 알았습니까? 지금부터 내부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 운동의 EK 값을 내부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EK 값이 내부 에너지와 정확히 동일한 값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하지만 비례 값은 맞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델타 V만 봐도 이해가 가요. 얘가 만약에 델타 V가 팽창한다, 부피가 팽창을 하면 내부 에너지가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밖에다가 일을 했으니까. 알겠어? 왜? 내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존재하거든? 내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존재하는데 부피가 팽창했다는 건 일을 했다는 거야. 밖에다 대고. 그러면 내부 빨간색 애들 입장에선 에너지가 줄었겠지. 일을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져.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주느냐? 절대 온도가 떨어져. 절대 온도는 운동 에너지니까. 알았니? 다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줘. 일을 해줘. 그럼 부피가 줄게 되지. 그럼 일 에너지를 받은 거잖아. 일 에너지를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상승을 해. 알았니? 운동 에너지가 상승하면 뭐가 높아진다? 절대 온도가 높아져. 알았니? 그럼 온도는 뭐다? 온도는 열 내부 에너지인 거야, 그냥. 운동 에너지의 대표값으로 뭐라고 부른다? 절대 온도를 보면 된다고. 절대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내부 에너지가 상승했구나.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상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저 절대 온도라는 저 값은 내부의 운동 에너지를 대표하는 숫자인 거야. 어찌 보면. 너희들 사회 나가잖아. 사회 나와서 너 몇 살이야? 저요? 근데 말하지 마. 친구일 수도 있잖아. 자, 너 몇 살이야? 사회 나와서 네가 마음에 내키는 숫자 하나 던져봐. 18. 욕하는 거야? 아니야. 사회에 나왔어. 네가 18에 어떻게 사회에 나와? 사회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몇 살이야? 저 실례좀 몇 살이세요? 30. 누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칭을 쓰잖아요. 서로, 근데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누님, 친하고 싶으면, 아니면, 갑이네요? 그럼 말 놓고 막 이러잖아. 나이가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시대감을 주잖아, 나이 자체가. 네가 갔는데, 너 몇 살이니? 꼬마가 3살이야 그러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형님, 뭐 이러진 않잖아, 3살한테. 그런 거랑 똑같다고요. 온도라는 게 바로 운동 에너지의 대표값이에요. 저게. 알았지? 온도가 높다는 건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는 건 이거예요. 전체 운동 에너지.
그걸 묻진 않아요. 절대 이쪽에서는 그걸 묻진 않는다. 근데 편협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온도가 낮다고 전체 운동 에너지가 낮은 건 아니에요. 온도가 낮다고 해도 입자수가 굉장히 많으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커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전체 운동 에너지라는 말은 안 물어볼 겁니다. 왜요? 이걸로 풀 거거든요. 이걸로.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보일 샤를의 법칙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피부는 노랗다 중에 누구는 절대 안 변한다. 애는 안 변합니다. 같은 입자수를 놓고 실험을 계속 할 거라고. 입자수는 안 변합니다. 뭐가 안 변한다고? 질량이 안 변한다고요. 그럼 뭐가 변하느냐? 압력, 부피, 온도. 이 세 개가 변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피부는 노랗다 해서 이걸 쓱 지워볼게요. 온도가 뭐예요? PV죠. 온도가 PV잖아. PV가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잖아. P 데이터 V가. 아, 그럼 P 곱하기 델타 V는 온도랑 비례하네요. 그래서 P 델타 V가 W고요. 그걸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받으면 올라가는데 오히려 얘가 밖에다 일을 해버리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저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식에서. 좀 더 정확한 공식은 2분의 3 KT. 2분의 3 KT. 근데 2분의 3 NRT예요. 말 그대로. NR을 K로 표현한 것 뿐이죠. 나중에 물품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2분의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평균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공식적에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역학 1법칙에서 지금 이 기체 입자의 내부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만 고려한다? 운동 에너지만 고려한다는 걸 배웠고요. 이 내부 에너지가 밖에다 일을 하면 떨어진다. 이해합니까? 밖에서 일을 받으면 올라간다. 그걸 뭘로 할 수 있다? 절대 온도로. 여기까지 배웠어요. 알겠어요? 이제부터 변수를 하나 줄 거예요. 뭐냐? 얘를 지금부터 얘한테 가할 거라고요. Q를 가할 거라고. 이 실린더에. 알겠어요? 실린더를 가했더니 얘가 무슨 움직임을 보이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걸 해석하면 돼요. 자네들이.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100만큼 에너지를 줬는데 얘가 생각해봐요. 지금 이 안에도 온도가 있겠죠. 그럼 온도가 있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100이 들어왔어요. 알겠어요? 근데 얘가 부피가 팽창했네? 그래서 20만큼 일을 했어요. 얼마 남았어요 지금? 80 남았죠? 그게 내부의 온도를 올리는 데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구문수학이요. 구문수학. 알았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한 말 봐봐요. 외부에서 100을 여기다 때려 넣었더니 얘가 20만큼의 일을 했어. 그럼 나머지 80은 내부 에너지 상승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온도가 예전보다 올라갔겠죠? 마치 구문수학의 도학이죠. 맞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한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환되는 것이지. 그게 1법칙입니다. 알았습니까?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값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애초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그 에너지는 일을 하든 온도를 높이든 둘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일을 했다 안 했다를 뭘 본다? 부피 변화로 본다는 거죠. 델타 V.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여기까지가 인트로. 알겠어요? 그리고선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한 말이 그대로 써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첫 인트로에 보면 열에너지와 열기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에너지와 열기관. 애초에 열을 에너지라고 딱 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열기관이란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에너지, 열이 에너지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역학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게 열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열기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나가는 자동차의 내연기관.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 있죠.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열을 가해줘서 엔진을 돌리는 외연기관도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같은 경우는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도 다 학교 졸업하고 가면 오너가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개인 비행기 한 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굉장히 격하게 끄떡거리시는군요. 그죠? 헬기 하나 몰고 다닐 것이고, 하다못해 오토바이 한 대 몰고 다녀도 되고, 그죠? 뭐든 내연기관은 갖고 다닐 건데, 선생님 외연기관은 이제 없지 않나요? 있습니다. 발전소가 외연기관이에요. 발전소는요, 핵이나 아니면 화력발전소, 석유, 석탄 이런 걸 떼서 증기기관으로, 알겠어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외연기관, 내연기관이 열기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열이 뭘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는 몰랐다가 열이 에너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 주위에 뭐를 돌릴까? 만들어진 게 바로 기관입니다. 알겠어요? 열기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열기관에서 외연기관을 잘 보자고요. 외연기관. 최초로 만들어진 거. 증기관차 누가 발견했어요? 그거 유키즈 원더블럭 유명하더만 100만 원 걸고 증기기관차를 발명해낸 사람은? 아보가드로요? 왓슨. 이거 쓴만 했는데도 답이에요. 그죠? 산업혁명이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스털링 기관, 칼로리 기관 이런 거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야, 그거는 상식이지. 왓슨의 증기기관차는. 근데 이 증기기관차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증기기관차 앞에 뭐가 붙었어요? 도자. 증기요. 그게 무슨 증기일까요? 수증기요. 기체란 말이야, 기체. 알았니? 그러니까 그 기체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돌리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기체들도 실제 기체입니다. 수증기도. 알겠어요? 온도 떨어뜨리면 액체로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론을 연구할 때는 얘를 이상적이다 놓고 항상 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상적인 문학과 그렇지 않은 실제 문학과 두 개의 접한 기관이 니들 나이 때 아니니? 지금 내가 여기다가 백설공주 주면 너 읽겠니? 흥부와 놀부 주면 너 읽겠니? 이게 이상적 동화책이라니까. 권선징악 대표적으로. 놀부가 막 잘 먹고 잘 살잖아? 기잖아. 근데 니네 그거 읽으면서 뭘 느꼈어? 아니, 잠자는 수석의 공주가 잘생긴 왕자님이 뽀뽀해줘갖고 깨어나잖아. 행복하고 잘 살았대. 과연 그랬을까? 의문 같지 않냐? 애 둘 낳으면 부부싸움도 했고, 그지? 저 이혼도 하면 뭐 위자료 성으로 판다는 거 이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요즘 막 패러디 동화 이런 거 있잖아. 기잖아. 실제로 신데렐라 진짜 원작은 그렇다며 칼로 뒤꿈치 자르고 그런 다음에 이거 맞추려고 유리구두 언니들이. 진짜 실제는 동화를 파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기체가 출발이 돼서 실제값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야. 얘가 동화책 같은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이래야 되는 거야. 또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다 이런 거야. 알았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린더에 주목을 해라 이거야.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니까. 지금부터 여기다가 외부 열을 가할 거야. 알았냐? 그럼 그 열은 무엇으로 전환하냐는 거야. 1법칙. 첫 번째, 기체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 알겠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온도 보면 알 수 있어. 절대 온도. 그 다음, 그게 과연 내부 에너지로만 다 갔어? 아니지. 일로도 전환된다. 실린더를 밀어내거나 그럴 거 아니야. 열을 가하면. 알았어? 그러면 선생님 열을 빼앗는 건 없나요? 빼앗는 문제는 없어. 알았지? 열을 뺏어내는 문제는 없다고. 왜 없느냐? 우리가 열을 가하면 일에너지로 전환시키잖아. 그지? 열을 가했을 때 일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그게 열기관이다. 근데 일을 했는데 그게 열로 바뀌는 그 기관은 효율이 너무 낮아.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한테 먹을 걸 막 계속 줘. 맛있는 거 막. 니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음식.
배불러 죽겠다. 이거 한번 디저트 요만한 거 한 입. 오, 되게 맛있네. 더 이상 못 먹어야 돼. 요만한 거 또. 미치도록 먹으면 니들 이렇게 살줄 수 있죠. 근데 니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봤더니 그렇게 안 나왔어요. 점수가. 그죠? 이게 일을 했는데 열에너지로 바뀌는 게 생각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증가해서 일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게 연력학제 2법칙.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연력학제 1법칙을 통해서 거기 있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우리가 한 건 74쪽 얘기는 다 했어요, 여러분들. 특히 74쪽에서 여러분 이것만 한번 볼까? 맨 밑에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를 한번 봐봐. 이제 그래프적 문제들이 많으니까 대신 우리가 앞에서도 역학을 다룰 때 선생님이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잖아. 그래프라는 건 너희들이 생각이나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괜히 간단하게 나타내 주는 거거든. 이거부터 보자. 중학교 때 봤던 PV 그래프가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들이 봐야 될 건 열에너지를 일에너지로 바꾸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얘들은 이런 관계야. 이해가니? 이때 여러분 이 선상에 있는 애들은 이거야. 이거 보이르 법칙이지. 보이르 법칙에서 n하고 t는 뭐였어? 일정했다. 그래서 이 선상에 있는 애들은 항상 요걸 따라야 돼. 무슨 뜻이라고? 이게 일정하다고. 피부는 노랗다 해서 nrt가 일정하다고. 이해 갔어? 그럼 쌤이 이 선상에 있는 애들은 그럼 이거 n하고 t가 모두 일정하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검은색하고 파란색 누가 온도가 더 높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런 걸 따질 때요. 아, 얘가 어떠니? 이러지 말고 공식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잡아봐요. 뭐가 일정한 거야? 부피가 일정한 거잖아요. 손 딱 그어버리면. 이해 갔어요? 부피가 일정하다고 쳤다라고 해봅시다. 부피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피부는 노랗다 해서 얘가 일정한 거야. 그래놓고 조건을 하나 더 준다니까요. 지금 이 설명에서는 얘는 무조건 변할 일이 없다고 됐죠. 그럼 얘도 일정하겠죠. 얼은 상수니까 지워요. 압력은 뭐에 비례해요? 온도. 그러니까 여러분 파란색하고 검은색 누구 압력이 더 높아요? 파란색. 제가 온도가 높다고. 이해 갔어요? 피부는 노랗다고 해석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앞으로 너희들이 이 물리장이 끝나는 동안에 얘가 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질량은 일정하게 놓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선을 뜩 그어버리면 부피가 똑같다. 그럼 피부는 노랗다 해서 부피 지우고 N 지우면 압력과 온도는 비례관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온도가 얘가 높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그립니다, 이렇게. 어떤 색깔이 온도가 제일 높아요, 그럼? 빨간색의 온도가 제일 높은 거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 그래프상에서. 그런데 파란색은 파란색 자기 선상에 있을 때는 뭐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걔들은. 빨간색 선상에 있는 애들도 온도가 일정한 거고요. 그러면 질문 또.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누구 내부 에너지가 제일 높다고요? 빨간색이요.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 크다고 했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이러한 기준에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려봐요. 이렇게 이 선상. 여러분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A점에서 B점으로 그냥. 이때는 뭐가 일정합니까 지금? 압력이 일정한 겁니다. 옆에를 보세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이런 거죠. 만약에 온도 누가 높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피부는 노랗다 해서 지우고 상수니까 N 지워요. 이미 뭐가 일정하죠 지금? 압력 일정하잖아요. 부피와 온도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누구 부피가 더 클까?
B요. 그래서 온도는 B가 높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피부는 노랗다를 쓰면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거. 빨간색이 높아, 파란색이 높아, 온도. 파란색이 높았잖아, 아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물론 이거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물론 피부는 노랗다를 가르쳐주지만 이용하는 법은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물리학 선생님들은 화학의 피부는 노랗다 공식 이용 방법을 모르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서로. 그때 뭐부터 지우는? R은 상수니까 무조건 지우고요. N도 무조건 지우세요. 똑같아요. 그럼 선뜻 그으면 압력 똑같네. 지워버리면 돼요. 부피 크면 온도 높은 거다. 이렇게 보고 푸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이제 무엇을 보는 거냐 봐요.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서 보십시오. 이 면적. 이게 FS랑 똑같다니까요. 우리 FS 면적이 W라겠죠. 이 면적을 뭐라고 구하냐고요? 압력 곱하기 델타 V. 부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죠? 이걸 무조건 실린더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실린더가 있었는데 피스톤으로 얘가 여기 가니까 이렇게 부피가 커진 거죠. 여기 이렇게 부피 뭐 VA였는데 여기 가서 VB로 커진 거죠. 그럼 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건데 쌤 일을 해서 온도 떨어져야죠. 왜 이래요? 이런 현상에 주어가 붙는다고요. 외부에서 열을 가해줬을 때 이렇게 해요. 열을 가해서 저 내연 기관이 혹은 실린더가 저렇게 변했으니 너희들 그 다음은 추론해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연력학 일법칙에 의하면 스스로가 아무 열의 출입도 없는데 스스로가 부피가 팽창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외부에서 열을 줬어요. 100만큼의 열을 줬어요. 그때 이 면적이 40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60은요. A에서 B의 온도 변화로 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석이.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Q라는 외부 에너지를 받았을 땐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면 일부는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썼고 일부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이렇게 잡으면 자, 이게 C, 이게 D예요. 자, 이것도 외부에서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했더니 잘 보세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썼죠? 그 다음 델타 V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외부에서 열을 받았는데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만 쓴 거예요. 부피 변화 없었으니까. 이해가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요? 델타 V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델타 V가 있으면, 그러니까 델타 V가 플러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 내부의 기체 입자들이 일을 한 거고. 근데 이 델타가 반대로 줄 수도 있잖아요. 줄면 받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걸 너희들이 해석하면 된다고요, 여기는.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순환 과정에서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 다 해석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 면적이 과연 한 거냐, 받은 거냐,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알았습니까? 그럼 부피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갔으면 일을 한 거고요. 왼쪽으로 갔으면 받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오른쪽에 동그란 그 면적 넓이는 1이라고 쓴 거 원 있죠? 꾸불꾸불한 원. 그 면적은 뭘까요? 순환이면 밖에다다고 일을 했는데 다시 일을 받은 건데 한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면적만큼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라고. 봐봐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순환 과정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부피고 이게 압력.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면서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잘 봐요.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이만큼 일을 한 겁니다. 얘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갔으면 일을 한 거라고. 그럼 반대로 여기는 뭘까요? 여기서 여기로 들어오면 이만큼 일을 받은 거예요. 한 개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한 개 많죠? 그래서 이걸 한 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 면적이.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그래서 이쪽은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전기력 나오면 좀 힘들거든요. 알겠어요? 100점 맞아야 돼요, 여기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올라가 보세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체 내부 에너지는 누구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그런데 기체 내부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만 고려한다? 운동 에너지. 근데 선생님, 거기 N은 왜 써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U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건 알아두세요. U라고 표현하는데 이 내부 에너지 U 값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써 있는데 N이 써 있죠. N 앞에. 그게 몰수예요. 입자수. 그럼 N이 써 있는 순간 이건 뭐다? 전체 운동 에너지인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미국 예를 들었죠. 평균 온도가 동일하더라도 미국이 입자수가 훨씬 많으면 전체 운동량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거고, 니들한테는 이거 변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N 변하는 거 안 나와요.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로 보면 알 수 있다. 3살짜리하고 너도 대화가 통할지는 나이 보면 아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에너지 그 박스 하나가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죠.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 여러분? 내부 에너지. 이게 무슨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이건 뭐죠? 절대 온도. 이거예요. 이해가죠? 거기 있는 내용이.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력학체 1법칙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연력학 1법칙은 이해교시다.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외부 에너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외부에서 가해준 열에너지를 Q라고 한다면 이 열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새로 생성된 거거나 소멸되진 않는다는 거죠. 얘가 막 100을 들어가는데 200이 되거나 그렇진 않는다고요. 외부에서 출입이 되는 열에너지는 일단 처음에 뭐를 변화를 시키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W가 뭐지? 1에너지잖아. 뭐 곱하기 뭐? 이거로. 그럼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돼. 이거 누구? V가 변했다. 부피가 팽창했다는 외부에 일을 한 거고 부피가 줄었다는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뭐에 비례한다 했죠? 조금 전에? 절대온도. 근데 절대온도는 피부는 노랗다 해서 에너를 지워버리면 피부예요. 이것도. 결국 에너지란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였구나라고 그때 한 거예요. T도 어차피 PV 값이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알았습니까? 이것만 알면 봐라. 내가 이 얘기를 해보자. 니들이 이것만 해봐. 실린더가 있어. 100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줬어. 근데 얘가 0이야. 부피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그 에너지는 100% 다 뭐로 전환될까요? 온도로 전환되겠지. 그런 실험을 하려면 잘 봐봐. 요게 뭐라 그랬어? 요게 얘들아. 얘 이름 뭐지? 성이 뭐야? 얘 성은 P죠. 이름은 스토니. 피스톤이요. 얘 10리터 이렇게 써있어. 10리터. 근데 지금 내가 방금 한 얘기 있죠? 얘가 일을 하지 않는. 그러면 봐봐요. 나중에 내가 지금 방금 말한 실험은 누굴까요? 나여야 돼요. 열을 가해줘도 부피가 팽창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고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부피 팽창이 안 일어났다고요. 이해 갔어요? 부피 팽창이 없으면, 잘 봐요. 열을 가하잖아. 얘 조금 있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보세요. 뭐 15리터 이렇게 변합니다. 얘. 그러면 열을 Q만큼 가했는데 얘가 15리터가 됐다는 건 델타 V 5리터만큼 일을 한 거고 내부 온도도 올라갔겠죠. 얘는요. 일을 하지 않아요. 온도만 올라가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이상 기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한테 이상 기체만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 그래서 이게 전부야.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고. 정말 단순해. 그래서 이 과정을 니들이 정확히만 표현할 줄 알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자, 열역학의 해석을 보는 거야. 이 과정을 해석해봐. 첫 번째,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적이라는 건 너네 최적이란 말 들어봤냐? 최적? 응, 전에 들어봤네. 아니, 어떤 말 최적 그러니까 에? 근데 부피 그랬더니 에? 최적이란 말 들어봤어? 아, 들어봤어요? 최적 들어봤어요? 싹 타는 거 아니에요. 몸체를 싹 타. 그게 부피죠. 아, 이게 뭐 말이 통하네, 여기는. 최적이란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더라고. 에? 뭐 이러면서. 부피는 들어봤는데. 여러분, 등적이라고 하거든요. 등적, 부피가 뭐하다?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투에서 알아들어야죠. 들어봐요. 델타 V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요. W가 뭐라고요? 0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씩만 갖고 다니면 돼요. 그냥 이 식만 쭉 갖고 가세요. 자, 지금은 열역학 과정이라는 건 조건이 필요합니다. 등적 과정이 뭐냐? 잘 보세요. 외부에서 열을 가해줬다는 얘기예요. 새로 에너지가 생성됐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열을 가해줬는데 델타 V가 0이라고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죠? 이런 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실험 봐봐요.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거? 고정. 이런 실험을 했다고. 이런 실험을. 뭐라고요? 고정을 하고 열을 가해줬다고. 이러고서 여기다가 열을 가해주면 둘 다 W는 뭐다? 0이다 이런 뜻이에요. W는 0이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외부에서 주는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에 1로 전환된다는데 얘가 0이 돼버리면 그냥 얘만 끝이잖아. 맞죠? 그럼 뭐가 상승한다? 온도가 상승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절대 온도가 상승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를 볼까요? 부피예요? 압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를 줍니다. 보이드 법칙이니까 T1, T2 누가 온도가 높다고? T2 모르면 선 딱 그어보면 되잖아요. 딱 그어보면 부피가 일정할 때 P하고 T는 비례하니까 이렇게 피부는 노랗다 해서. 그럼 지금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등적 과정의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갔다는 뜻이거든요. 이해 갔어요?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요. 부피가 그대로니까. 그러면서 뭐가 높아졌다? T1에서 T2로. 오케이? 이 과정은 얘가 0인 거죠. 다시 말해서 Q는 누구다? 근데 얘는 누구랑 비례한다? 온도랑 비례하는 거죠. 이해 갑니까? 등적 과정이 뭔지? 그러니까 뭐예요? 일을 하지 않은 과정이죠. 델타 V가 0이니까. 어렵지 않죠? 괜찮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 등압 과정이라고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압력이 일정하겠죠. 압력이 일정하다는 건 그래프 압력이 일정하고 등수운동처럼 선을
상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압력이 일정하다는 건, 자, 부피, 압력, 노포. 그래프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T1, T2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됐죠? 어떻게 하겠다? 압력을 일정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압력을 일정하게. 굳이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도 돼요. 압력을 일정하게 놓겠다. 그럼 이런 실험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그리겠죠. 실험이 이렇게 나오겠죠. 피스톤이 자유롭겠죠. 이렇게 얘가 열을 가해줬더니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등압 과정이에요. 이해갑니까? 실린더가 있다면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지금 보면 요 지점을 V1, 요 지점을 V2로 한다면 이게 V1이고 이게 V2가 될 거고, 이게 V1이고 이게 V2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렇다면 W는 0이 아닌 거예요. 일을 한 거죠. 지금 봐봐요. 원래 자리가 여기라면 요 정도의 델타 V를 느낀 거고, 요게 원래 여기 있다면 요만큼의 델타 V를 한 거예요. 지금 일을. 맞죠? 그래서 얘들은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이렇게 두 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보세요. 동일한 Q를 가한다면, 부피는 V1으로 똑같아요. 동일한 Q를 가한다면 누구 온도가 높을까요?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 왼쪽 오른쪽 어디가 온도가 높을까요? 어디가 온도가 높을까? 내부 온도. 열을 가했는데 얘는 부피가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지. 근데 얘는 부피가 변했지. 자, 100만큼의 열을 가했어. 온도라는 건 얘잖아. 델타 U가 누가 많냐고. 이거하고 델타 U가 누가 많아야 돼? 얘가 많지. 왜? 얘는 일부를 뭐를 했어? 일을 하는데 썼고 얘는 안 썼잖아. 온도 얘가 높겠지. 이런 거 맞추는 거라고 문제. 봐봐. 음식을 먹었는데도 살이 쪘냐 안 쪘냐 얘는. 이런 표현이 되게 웃긴 거야. 부피가 그대로인데 살 안 쪘어. 이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서 이런 표현이야. 얘는 살이 엄청 찐 거고 그게 온도로 표현되는 거지.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도 계셔. 좀 어려워 애들이. 근데 부피가 그대로인데 무슨 살이 쪄. 애들은 부피를 살로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에너지를 가했지. 그 에너지가 전부 뭐로 간 거야? 온도 변화로 간 거야. 얘는 일부만 온도 변화도 하고 일부는 뭐로 한 거야? 일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온도가 적게밖에 못 올라가겠지. 이게 등압 과정이야. 등압 과정. 이해 갔니? 어떤 표현인지? 됐니? 그럼 누가 좀 복잡하냐? 이게 좀 복잡하지? 시험 얘기 되게 많이 나와. 이 문제. 얘보다는 얘가 많이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얘는 일부 에너지는 델타 U를 쓰이고 일부 에너지 일을 했고 이런 표현이거든. 그럼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면 반대로 얘들아 이러면 어떡하냐? 이러면 봐라. 반대로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이 상태에 있는 내부에는 델타 U가 있겠지. 그 다음 여기는 역시 델타 U 값이 있겠지. 봐봐라. 얘는 2를 받았겠지. 그럼 당연히 가하고 나중에 누가 온도가 더 높을까? 얘가 높아야죠. 에너지를, 1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이해 갔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봐요. 우리가 2를 가해 줬을 때 내부의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외부에 우리가 열을 가해주면은 2를 함으로써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데 100% 온도 상승에만 쓰이지 않는다고요. 일을 하기 때문에 밖에다가. 아셨어요?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을 보시면 여러분, 보일의 법칙을 보면 온도는 일정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압력을 변화를 준다. 이건 등압 과정이 아닌 거죠. 보일의 법칙. 이해 갔어요? 등압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등압 과정은요, 여러분 잘 봐요. 피부는 뭐라고 했죠? 피부는 뭐라고 했어요? 노랗다고요. 피부는 노란데 지금 등압 과정을 보면 압력이 일정하다는 뜻 아니에요. 어차피 얘는 입자수 똑같고 상수 똑같으니까 샤를레 법칙이에요 이거. 이걸 물리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로 팽창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내부 운동. 이거 지금 다 내부 애들이잖아요. 내부 온도가 커졌어? 그럼 무슨 얘기죠? 에너지를 열을 받았구나. 근데 부피도 팽창해? 일도 했구나.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셨어요? 그러니까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았다. 근데 얘는 부피가 팽창하지 않았어. 온도만 높은 데 썼고 부피도 팽창했고, 그럼 뭐야?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일만 한 게 아니잖아. 그지? 내부 온도도 상승했고. 이해 갔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즉슨. 아셨어요?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등압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여러분들은 등압이면 V1, V2 커진다면 요만큼의 뭐를 했다? 누가? 기체가 일을 했다는 거죠. 했는데 온도가 상승했다는 건 결국 내부 에너지도 올라갔고 일도 했고, 둘이 합치면 외부에 받은 열이 되고. 이해갔니? 무슨 표현인지? 한 장 넘겨봐. 자, 이제 무슨 과정이라고 그러니? 등온 과정이라는 말을 써. 온도가 일정한. 자, 등온 과정. 온도 일정. 얘들아, 피부는 노랗다. 얘는 일정하다. 온도 일정하다. 그럼 누구와 누구 관계? 압력과 부피 관계. 포일의 법칙을 해석하는 과정이야. 알았지? 그럼 등온 과정이란 건 뭔 뜻이냐? 봐라. 부피 있고 압력이 있는데 이 선상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등온 과정이라는 거.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거나 이리로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방향 보여요? 잘 보셔요. 이 방향 보이죠? 이 방향.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이해가요? 왜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요때 VA가 있고요. 부피. 요때 VB가 있는데 지금 누가 커요? VP가 크잖아요. 델타 V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내부 기체가 일을 한 거라고요. 지금 가면. 이해 갔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온도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럼 일이 에너지가 저절로 생긴가요? 노. 주어는 뭡니까? 외부에서 열을 가해줬을 때가 주어나겠잖아. 외부에서 열을 가해줬는데 내부 온도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델타 U가 얼마다? 0이다. 델타 U가 0이다. 온도가 안 올라갔으니까. 그럼 외부에서 가해준 열 에너지가 전부 뭐로 바뀌었다는 거야? 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봐라.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자, 이 값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델타 U가 외부에서 열을 가해줬는데 이게 0이라고요. 그럼 얘가 모두 얘로 간 거에 맞아요. 효율 100%죠. 이런 거 어딨어요. 이해 갔어요? 자, 이게 등온 과정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가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가면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요. 알겠습니까? 온도가 일정한, 그러니까 내부 온도는 안 올라가는데 부피만 준다. 깔끔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빼놨다 이것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일을 가해주는데 그대로 얘가 이 일을 어디론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 에너지가 불가능하죠. 사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 에너지 상승해야 되겠죠. 근데 들어온 만큼 열이 빠져나가서 자기 온도를 유지한다는 얘기. 들어온 만큼 열을 빼서 자기 온도를 유지한다. 대박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얘기가. 근데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만?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때 W는 뭐만 본다? 델타 V가 있는지 없는지. 델타 U는 뭐만 본다? 온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시험에. 자, 등적 과정 W가 0인 과정이야. 얘 같지? 등원 과정 델타 U가 0인 과정이야. 알았니? 둘 다 있는 과정. 등합 과정이잖아.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해석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빨간색 안 나온다니까 시험에. 파란색만 나와요. 파란색. 왜? 외부에 저를 가해줘야 되니까. 외부에 저를 가해줘야 돼. 걔 열을 뺏는 건 안 나온다고. 내가 왜 그랬지? 일이 열로 가는 거 쉽다겠어 어렵다겠어? 어렵다겠잖아. 니네 열심히 공부해도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려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빨간색은 안 나오고 파란색만 나온다. 알겠지? 자, 마지막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단열 과정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단열 과정. 자, 봐봐라. 단열 과정이라는 얘기는 열의 출입이 없는 거야. 아까 우리는 다 1, 2, 3번 모두 외부에서 열을 가해줬을 때잖아. 그치? 근데 얘는 열 출입이 없어. 열 출입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0일 때? Q가 0일 때라고. 알겠냐? Q가 0일 때. 그러면 우리가 델타 U는 뭐 마이너스 W 이런 게 성립하겠지. 봐봐. 이게 0이다라고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봐라.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일을 하면 온도는 떨어지는 거야. 에너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실린더가 일을 외부에다 일을 하잖아. 그럼 내부 온도가 떨어져야 돼. 근데 밖에서 일을 받으면 내부 온도가 상승해. 뭔 뜻인지 알겠니? 밖에다 일을 하느냐, 밖에서 일을 받느냐. 그럼 어떤 과정이 이런 과정이냐면, 물론 그래프의 선상은 이렇게 그려. V, P, 그리고선 T1, T2 있을 때 봐라.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해봐 얘들아. 이 과정 뭘까? 외부에다가 일을 하는 거야. 이해하냐? 왜? 요 지점 VA를 보고 요 지점 VB를 봐봐.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았을 때 요렇게 잡을 수 있지? A가 B로 간다면 일을 했잖아. 지금 보니까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됐어? 떨어졌잖아. 이게 단열 팽창이야. 알았니? 쌤 이거 못 그리나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못 그리는 거야. 이게 무슨 과정일까? 등적 과정이야. 얘가 등적.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거. 이해가냐? 이게 스털링 기관의 기초야. 응? 물론 비상 혹시 배우는 책 있나? 비상책? 자기는 비상이다. 스털링 기관입니다. 알겠어요? 스털링 기관이라고 나중에 이 법칙 들어가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에 책에 있으니까. 걔도 외형기관의 일종인데 잠수함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스털링 기관 소리 안 나오는 거. 요런 거 없고요. 이게 단열 과정이에요. 파란 색깔. 파란 색깔. 알았습니까? 그럼 반대로 제가 이렇게 그리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 가면. 이거는 이만큼 일을 받은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열 팽창이에요. 이게 단열 팽창, 단열 압축. 델타 V가 커지는 게 단열 뭐라고요? 팽창이겠죠, 팽창. 델타 V가 작아지면 단열 압축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냐? 여러분 단열 팽창은요 높새바람 같은 것들이에요. 이걸 높새바람. 여러분 지압 선택한 친구 자기 지압하고 있다. 있어요. G2도 선택할 거예요? 그래요. 나머지 친구들은 관심 없어요. 그죠? 잘 보세요. 관심 없어도 보세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표가 있으면 지표에 공기라는 게 있어요. 공기. 맞죠? 지표 근처에. 지표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저 높은 곳하고 이 낮은 곳 A점, B점. 자, 대기압은 어디가 높아요? B가 높아요. 왜? 공기가 쌓여있다. 쌓여있으면 어디가 제일 많이 눌려? 여기가 제일 많이 눌리겠지.
맞지? 높은 산 가면 압력이 떨어지잖아. 기가 막히고 막 이러잖아. 비행기 타도 기가 막히고. 비행기 탈 때 과자 한 봉지 들고 타봐. 과자가 부풀어 올라가. 이야, 안 터져요. 흔들리기처럼 높게 두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뻥뻥이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안에 과자가 꽉 찬 것처럼 느껴지잖아. 오, 과자가 점점 커져. 얼마나 재밌는데요. 봉지 과자 한번 가보세요. 막 빵빵이 터지진 않아. 알겠어? 그러면 이 공기가 봐요. 이 공기가 지표가 뜨거워지는 거야. 얘가 뜨거워져. 그럼 얘가 뭐 합니까?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런 걸 상승 기류라고 하거든요. 이건 바람이라고 안 해요. 바람은 지표에서 움직이는 공기 덩어리를 바람이라고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외부 압력이 작아지죠. 그럼 얘는 뭐를 합니까? 외부에다가 일을 하게 돼요. 공기가 외부에다가 뭐를 한다고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열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해가요? Q는 이런 상태에서 얘가 0이란 말입니다. 단열 팽창이니까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델타가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게 되면 얘가 얘가 줄겠죠. 당연히. 그래야 에너지가 보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맺히면서 구름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봐봐. 지표가 차요. 차갑다. 지표가 차가워지면 이 공기 덩어리가 내려오면서 요래집니다. 그럼 외부에서 뭐를 받습니까? 일을 받은 거죠. 그럼 델타유가 상승을 해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걸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이해갔어요? 이건 단열 압축이에요. 압축이 되면 내부 온도가 상승해서 이슬점이다. 이슬들이 다 사라져요. 이런 걸 고기압, 이런 걸 저기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압이, 날씨가 흐린 날이 저기압이잖아요. 맑은 날이 고기압이고, 그래서 무식한 친구들은 고기압이 따뜻해요. 웃기지 마세요. 저기압이 더 따뜻합니다. 햇빛 쨍쨍한 여름보다는요, 비가 내리기 직전에 그 흐린 하늘이 더 무더워요. 눈이 안 내리는 겨울 쨍쨍한 날보다는 눈이 내리는 겨울이 따뜻합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현실하고 자기 편견하고 안 맞아요. 가만히 보시면. 또 이러죠. 따뜻한 여름과 고기압 여름과 저기압 겨울은요. 이러면 안 되죠.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죠? 같은 계절적 경우. 그래서 저기압은 뜨거울 때 저기압이 상승기류가 형성되는데, 이런 게 단열 팽창인데, 녹색 반응 같은 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동해요. 동해에서, 동해는 바다잖아요. 바다. 그럼 다습하죠. 공기덩어리 다습하고 고온이 옵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가 올라갑니다. 쭈쭈쭈쭈 올라가면 이 중간에 뭐 이렇게 비도 내리고 막 이러겠죠. 그럼 습도는 떨어지겠죠. 저 꼭대기 올라가면. 구름이 생겨서 봐요. 여기 습도가 있을 것이고 요 위에 습도가 있다면 습도는 얘가 높겠죠. 올라가면서 비로 다 쏟아버렸으니까. 근데 여기 또 공기가 팽창을 해가지고 이랬던 놈이, 여기 또 이랬던 놈이, 봐봐요. 여기 막 진하게 시켜요.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이슬로 다 내려갔으니까. 비로 습도가 떨어졌어요. 그럼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넷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 새카맣고 여섯 개 건조해졌죠. 그죠? 내려왔으니까 고온이죠. 이해합니까? 고기압.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데 이걸 녹색 바람이라고 해요. 원래 이게 오스트리아제와 팬 현상이라고 그러죠. 팬. 오스트리아 팬이라는 그 고장에서 최초로 기구가 측정이 된 것이에요. 거기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오면서 애들이 이런 현상으로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 단열 팽창이에요. 이런 게. 아셨어요? 됐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열, 열출이 없는 단열 과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등적 과정 배웠어요. 등적 과정은 Q는 U 플러스 W에서 뭐가 0인 과정이에요? W. 등적 과정. 기억나? 그 다음 등온 과정은 뭐가 0인 거야? U. 등온 과정. 기억났지? 그러면
자, 이거 단열 과정은 뭐가 0인 거야? 휴. 됐지? 그럼 등합은 휴는 U 플러스 W. 이해 갔냐? 이것만 알면 문제 다 풀어. 알았어? 이쪽은 그러니까 뭐야? 정성적인 거야. 정량적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중간고사 선생님 계산이 너무 헷갈려서 변명도 못합니다. 이제 기말고사는 계산이 뭐 이런 말 못해요. 머리가 딸려서 죽어야 돼. 계산도 안 되고 머리가 딸리는데 됐어요? 4개의 과정 이해 갔죠? 첫 번째 무슨 과정이 있다고? 저 Q는 U 플러스 W에서 뭐가 0이다? W가 0인 거예요. 등저거 부피가 델타 V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등합 과정은요. Q는 U 플러스 W예요. 그냥 델타를 붙여야 되거든요. U 플러스 W. 그 다음에 등온 과정은요. U가 0인 거예요. U가.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요. Q가 0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정리 딱 됐죠? 이 네 중에 하나 나와요. 자, 숙제를 여러분들 어디까지? 81쪽까지 숙제를 해오셔야 됩니다. 알았지?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역학 2법칙까지 나가면서 2법칙까지 가면서 기초 문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문풀은 기말고사 대비 문풀은 스킬 쪽 위주로 할게요. 제가 역학 쪽은 어려워서 제가 기초 쪽으로 했는데 스킬 쪽을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알았지? 기초는 여러분들이 풀고 기초 중에 일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문제들, 수능에 출제했던 문제들만 제가 다뤄주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숙제를 꼭 드릴게요.